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김광상입니다. 예, 광주시의 수건사업이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적정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렵게 첫 장애물을 통과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향후 일정이 추진될 것인지 그리고 성공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일군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분. 오늘 자리가 상당히 좀 전문가들의 식견 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 위원장님께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앞부분에 예비란 말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였고 광주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사업이 이제 드디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네.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이번 경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광주시 관계자,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는데 이제 임기 초에 시작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이 사업이 시작된 데 대해서 또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 산업은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로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뛰어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광주시에 좀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상황에 오기까지 그동안에 뭐 정부 자세는 저희들이 좀 계속 들어보면은 좀 부정적인 것처럼 많이 저희들이 들었었고요. 또 뭐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전의 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에는 좀 부정적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동안 뭐 광주시 나름대로 소가리를 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사업 추진의 속도가 좀 붙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고요. 예. 우리 시는 민선 6개 가장 중요한 그 시정의 목표를 청년 일자리 창출, 또 미래의 먹거리 발굴에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자동차를 미래의 지역 산업의 육성하는 전략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 타당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선 이제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게 돼 있고, 네. 또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중국의 BYD라든지 또는 국내의 어떤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친환경 자동차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예. 근데 거기 중요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다.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번에는 이항구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사는 결과가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정부 자세가 그동안 부정적이었는데 얼마나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반의하는 분위기도 좀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타 통과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 네.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기대보다는 조금 예타에서 나온 금액들이 작기는 하지만 예. 이대로 이 자동차 산업에 광주에 투자가 될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생산이 한 8천억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한 2,500억 정도가 창출될 것이고 예. 또 고용도 한 6천 명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기대 효과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광주 지역에서 창출이 될 것인데요. 예. 광주 지역에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
맞춰서 보면은 한 5천억 원 정도의 생산 효과, 그리고 1,500억 정도의 이 부가가치 창출과 또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세부 계획 전략을 잘 짜갖고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큰 기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하긴 나름이라는 부분도 좀 있긴 있네요. 네. 예. 이번엔 오일군 원장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소속된 기관이 그린카 진흥원으로 돼 있어요. 이번 아까 언급들이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예비 타당성 조사, 이 결자가 미래형 뭐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좀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그 주재하고 있다시피 사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예. 지난 50년 동안 우리 광주의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곡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볼 때에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인 소울이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충전을 위해서 수소 충전소가 전국 최초로 우리 광주시에 구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의 충전 그리고 분산 발전까지 가능하도록 수소 융합 스테이션 또한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광주시는 다른 도시보다도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거기에 걸맞게 컨셉을 좀 잘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상황 보면 예비 타당성 뭐 절차상 그렇고 또 이제 뭐 시작일 뿐인 것 같고요. 그동안의 정부의 자세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은 그동안 좀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땅치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의 역할이 또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 추진 그 초기 할 때 우리 국회 산자위원장이셨죠? 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지역 예산을 좀 잘 끌어와야 될 예결위 간사로 알고 있고요. 네. 예. 네. 그 정치권의 분위기 또 정부의 분위기 네.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정부가 처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절반의 이해밖에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까지도 합리적인 제안이다, 신선한 아이디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광주형 일자리 임금을 낮춘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노사면적 대타협을 한다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무튼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아직도 자동차 산업이 위기이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친환경 자동차로 가 있고 이런 친환경 자동차로 이 대한민국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자동차 산업의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정부의 인식이 그리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인식이 바뀌었고 또 우리 지역의 장병환 의원이 산업위원장으로서 주무부처를 관할하고 있고 예. 또 제가 이번에 국민의당의 예결위의 간사를 맡았기, 예산을 담당하는 예. 예결위의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첫 출발은 아주 좋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로 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역시 또 아직은 조금 더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산업 측면보다는 일자리 조금 더 집중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통과된 게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수정 계획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차 과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말 그 기재부에서 사업 수정을 뭐 요구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수정 계획안을 만들면서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초 계획에 비해서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우선 자동차 관련 밸리는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우선 공간을 조성하는 자동차 전용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LH가 밑그림 산단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6,300억으로 2019년도까지 마독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하고 예. R&D를 포함한 기술 개발, 기업 육성, 인력 예. 양성입니다. 근본 저희가 예타를 통과한 것은
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두 개의 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예. 기술지원센터에서는 바로 기술개발과 그 R&D 예. 또는 그 기업 육성 업무를 맡게 되고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에서는 마케팅하고 인력 양성을 맡게 됩니다. 예. 그게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저희가 3,450억을 냈는데 400억 규모는 그 완성차 전복 충돌 시험장인데 그거는 민간 영역이 좀 적합하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최초에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LH가 하고 있는 산전 조성비가 빠지게 됨으로써 한 3천억 정도 규모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좀 규모가 좀 너무 축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물론 3천억 예산이 자동차 100만 대 가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계기를 저희가 또 확보를 했고요. 또 예타 과정에서 김동철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셨지만 요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첫걸음을 잘 뗐다는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게 선점했다.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조금 뭐 비판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시중에서는 그동안 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조금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또 뭐 소리만 요란하지 뭐 실체가 없다 지금까지 뭐 이 예타 통과 전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뭐 그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기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고 또 정부에서는 막상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뭐 무작정 계속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맞아지면서 김동철 위원님 제가 좀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적절한 선에 좀 축소를 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놓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과한 해석입니까? 네, 저 좀 보기에는 좀 과하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일단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 자신이 확신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예. 자동차는 지금 국내에 보면 투자 과잉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이한구 박사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실제로도 이 현대 기아차만 보면 전체적으로 한 800만 대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한 350만 대, 해외에서 450만 대를 생산하는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지금 내수보다도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광주에서 또 자동차를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게 대해서 부정적,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부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형 일자리, 동사면적 대타협과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정부를 움직였다고 봐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늦게 움직였지만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된다는 것도 약간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요인들보다는 좀 더 그런 그 위기의식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내수환면적 대타협 이런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판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뭐 기자는 조금 삐딱하게 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연장선상에 한번 더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예. 뭐냐면은 이게 예타 통과되고 나서 바로 그 광주시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보니까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이름을 네. 명칭을 좀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사업 뭐 이렇게 좀 바꾸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혹시 아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축소하면서 이른바 100만 대라는 숫자에 좀 얽매이지 않고 조금 자유스럽게 좀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반영된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네.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대로 100만 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대선 공약에서 그대로 따온 이름이 되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라든가 소차를 가기 위한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를 삼기 위한 것이었고요. 예. 또 이제 그 말씀이셨지만은 CO2 배출 문제라든가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중국이 또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한다고 하고 있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친환경 경제로 가게 될 때 우리 시가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예타 통과가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시민들의 열정입니다. 예.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우리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 중심도시로 하겠다. 또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한다. 서명해 주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 산업계, 경제계, 시의회, 또 노조, 항공노총이라든가 기아차 노조 지회라든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한다는 것이 성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예타 통과의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가겠다는 것이 뭐 이런 사업이 축소된 것을
뭐랄까 포장을 하는 차원의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우선 100만 대라는 것은 좀 수치에 예. 좀 이렇게 좀 집약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자동차를 예, 어떤 선점하겠다. 그런 방향. 의미로 예. 이름도 이제 친환경,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첫 술에 배부르랴, 뭐 길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업을 일단 뭐 이렇게 시작한 것이라도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좀 물론 아쉬운 마음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접어두고 이제 다른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뭐 역시 투자 비용을 어떻게 확보해내느냐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리셨던 것처럼 애초에 1조 원 규모였던 사업이 이제 한 3천억대로 이렇게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걸로, 아까 숫자는 좀 이제 좀 다르게 가자는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뭐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100만 대는 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의미를 찾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투자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해가 2012년입니다. 그게 기아 광주 공장입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10만 대를 늘려갖고 현재 62만 대 예, 생산 4년 전쯤. 능력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국내 투자, 그 이전에도 뭐 물론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도 지금 투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친환경 자동차에 좀 투자를 이뤄서 신성장 동력화하겠다 하는 의지가 지금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도 일단 제목은 이제 100만 대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100만 대를 달성하려면은 좀 더 뭐 기반이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첫째는 네. 이제 관련 부품 산업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의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 더 큽니다. 그거는 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기 동력으로 가는 거는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 동력 자동차 생산에서는 거의 10,000대 수준밖에 머무르고 있지 못합니다. 작년에 60만 대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 12,000대 정도를 우리가 세계에 팔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부진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좀 기존의 이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도 생산하지만 좀 더 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사업 계획에도 전기차 생산 계획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계획에서는 한 10만 대 정도를 계획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 또 10만 대는 정부가 2020년에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한 40만 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광주에서 10만 대로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뭐 20만 대도 될 수 있고 또 30만 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결과적으로 부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또 부품 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가가치도 크기 때문에 예. 좀 더 부품 산업에 육성을 둬서 좀 균형 잡힌 그러한 성장 전략을 가져가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희들은 자꾸 좀 규모를 겉으로 좀 외적인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네. 1조에서 3천억대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이 사업을 일단 스타트하는 데는 뭐 최소한의 것이 좀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LH공사에서 또 그 공단은 예. 자체 비용으로 일단 조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비용까지 합치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김동춘 위원장님, 네. 뭐 그동안에 정부 뭐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은 또 그런 그 뭔가 의심스러워하고 미심쩍어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 내년 국비로 확보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보도해 보면 5억 7천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것 가지고는 턱없지 않을까? 추가 편성이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지금 5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최종적인 안이 아닙니다. 예. 이제 정부안은 8월 20일경 정도에 이제 정부안이 확정이 될 거고요. 네, 8월 또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 예산으로 또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국회에 예. 또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타가 통과되기 전에도 지금은 예타가 통과됐지만 예타가 통과되기 전인 2015년에도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광주에 내려온 예산이 초경량 고강성 차체 사시 부품 기술 개발로 25억을 우리가 확보한 적이 있고 예, 그렇죠. 또 예. 금년에도 자동차 전용 사단 설계비 30억이라든가 수소 및 전기 자동차 융합 충전 스테이션 실증 사업비로 우리가 또 20억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전에도 25억, 50억을 확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노력해서 광주시는 지금 한 4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4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300억에 근접한 수치를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뭐 예탄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희들이 미심쩍어하는 정부의 자세가 확실히 바뀌었느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예. 왜 정부가 이 친환경 자동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제가 벌써 2차례나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부연을 해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좀 하시고 정부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한 예. 말씀 드리면 예. 지금 우리 그 자동차 재고율이요 한 150% 정도 되는데 이것은 IMF 외환 위기 수준 당시의 자동차 재고율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느냐? 수출은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13%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산업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실질적인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지금 구글은 2009년부터 지금 그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예. 애플은 2020년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무려 2천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2천억 불이요. 예, 예. 그리고 애플 부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하나 우리 경쟁 상대인 중국을 예를 들면요. BY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BYD라는 회사는 1995년에 배터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1위의 전기차 제조회사입니다.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삼성전자도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누구죠? 거기 워렌 버핏이 거기에 지금 지분을 10%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내연기관에서는 늦었지만 전기차를 통해서 세계 1위 아주 자동차 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차세대 쪽으로. 그리고 예. 지금 자동차가 지금 보면은 무슨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지난번에 보면은 품질 경쟁력 1,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착시 현상입니다. 예. 우리가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을 보십시오.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핀란드죠. 핀란드의 노키아가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애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거의 1, 2년 사이에 한 것처럼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노키아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 쪽으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우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시대적인 추세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몇 가지를 조금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주요 사업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확정된 그 사업들을 조금만 이상배 본부장님께서 세부적인 걸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확정된 사업은 기술지원센터하고 글로벌 비즈센터 두 개 센터를 짓기로 확정이 돼 있고요. 예. 그 확정된 사업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산단 그러면은 공장을 짓는 그런 산단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환경 일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주거와 교육 또는 어떤 문화를 합산해서 해보려는 것이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좀 합치는 모자이크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복주택이라든가 뉴주택 같은 임대주택 사업을 좀 결합하고 예. 또 요즘에 산단에 관련 학과를 기주시키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자동차 정산단에 자동차 학과 또는 마이스터고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넣고 또 자동차 연구기관들도 합심해가지고 넣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가지고 어떤 기업의 일자리 광주형 모델을 가지고 광주형 새로운 공동체를 해가지고 예. 우리 그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컨셉은 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와 LH 그리고 이제 관련 대학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충실히 지금 협의를 해 왔고요. 이제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주로 지금 그 광산구, 한평, 월야 이쪽으로 하는 빅그린 산업단지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가요? 그렇습니다. 빅그립 산단이 지금 123만 평 규모인데요. 75만 평은 이제 우리 시에 속하게 되고 50만 평은 이제 부품 산단이 속하게 되는데 한 평입니다. 75만 평에 이제 그 완성차 업체가 유치하게 되는데 거기 아마
30만 대, 40만 대 정도 되면은 근로자로 따지면 3,000명 또는 4,000명이 될 겁니다. 예. 부품 산단을 따지게 되면 전체 한 4,000에서 5,000명의 어떤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고요. 네. 가구로 따지면 한 10,000명에서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사민정이 타협하는 환경 일자리, 환경 모델을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어떤 제조 위기를 해가지고 광주에 어떤 광주로 확산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하는 또 자동차뿐이 아니라 다른 조선이라든가 다른 산업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광주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대를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이 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그 부분, 지금 그런데 사실은 현실을 보면은 뭐 전기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수소차 등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일구 원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겠느냐, 잠재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뭐 이런 측면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국내외 현황부터 한번 좀 어떤지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김동실 위원장도 간단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친환경 자동차가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우선 그것을 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친환경, 친소비자적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겠죠. 저도 최근에 계속 그 전기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 전기 자동차의 그 우수한 품질, 성능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연구원처럼 전문 연구기관에서 디테일한 구체적 데이터는 이항구 박사님이 또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2015년도의 경우에 보면 국내 총 자동차 판매 대수의 약 2% 정도, 한 3만 1,000대 정도가 네. 친환경 자동차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보면 2009년에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해서 걸음마를 시작한 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수치가 된 2012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약 400% 판매량이 늘어난 그런 급신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보면 꾸준하게 연평균 20%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전기 자동차만 보면 2015년도에 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하고 일본은 약간 심취한 측면이 있고 유럽하고 중국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세계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바이두사가 빌드 유어 드림을 약자로 해서 바이두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바이두사가 작년에 약 6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예. 전기차로. 그리고 테슬라가 선두주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오히려 2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약 한 5만 1,000대 정도를 판매를 했고, 그리고 일본의 닛산 자동차가 약 5만 대 정도, 이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 역시 연평균 약 30% 이상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자리를 잡고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볼 때 우선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자체를 경쟁력 있게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하려면은 기존의 내연기관형 자동차와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같으면은 주행 거리가 지금 상당히 짧게 돼 있는데 주행 거리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 문제를 개척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을 이렇게 저감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력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저비용 고효율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든가 그 수소차 충전소, 이러한 설비들이 소비자들이 누구나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국가적으로도
그 제도적, 정책적인 사회 인프라를 우리가 좀 확충시켜 나가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료라든가 세제 혜택, 그리고 차량 구입 보조비라든가,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그 주차비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제도가 확보됨으로써 기본적인 내수 기반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면 우리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충분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동철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 많으시고 그동안 해오셨어요. 네. 광주의 가능성. 지금 예타 그 정도 규모 예산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자세도 이야기 다 했는데 광주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측면에서? 예. 지금 왜 광주가 자동차 100만 대. 이제 물론 지금 개념으로는 그 양적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서 봐야 되는데 왜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를 광주가 맨 먼저 들어오고 나왔겠습니까? 일단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각종 부품 협력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단계에서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제 인건비를 좀 낮추더라도 다른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에서 그만큼을 좀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광주가 그걸 가지고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소울이라는 전기차를 물론 전기차 전용 모델도 아니고 전용 라인도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소울이라는 것을 생산하면서 인버터라든가 제어기 같은 또 부품들이 또 광주에서 육성이 돼 있는 상태였고 거기다 또 하나 광주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 등 이런 관련 인프라 4학년이 어떤 그런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전장 부품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는 그 전기 전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용품이 되는 거죠. 자동차는. 근데 전자 부품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광주에는 삼성 광주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그런 그 관련 인프라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거기에다가 광, 전자, 가전, 이런 또 그런 IT, 이런 융합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노사면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광주형 일대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도저히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수도권이나 울산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아까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주거비 쪽에서 좀 보완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좀, 사실 이쪽에 좀 백색 가전이어서 좀, 여기 붙이기는 좀 그러지 않는가요? 어떤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냉장고, 세탁기 할 때 모든 가전 제품을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가 상당한 일단의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전과 IT 뭐 이렇게 이제 융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품업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아까 이한구 박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자동차 대수를 뭐 10만 대, 20만 대를 어떻게 늘립니까? 부품업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갖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이 자꾸 요즘 발을 빼고 광주에서 뭐 R&D 인력도 다 빼버리고 좀 그런 것이어서 조금 그 부분은 저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뭐 안 해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인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부분 뭐 인건비, 주거비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세요? 광주가 착안했던 것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차 업체에 그 연봉을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두고 본다면 광주는 한 4천만 원 정도만 받아도 집값이 서울에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10분의 1이군요. 그렇죠. 물가도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면에서. 그 정도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산층 수준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가 정말 광주에 맞는 그런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박사님, 아까 말씀을 그 4년 전인가 뭐 한번 투자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상당히 없었고 이후에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라면은 전부 현대 기아차들 전부 외국에다 지금 공장들을 막 짓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해외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완성차가 이제 결국은 좀 현대 기아 이제 기아차가 지금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전기 쪽에 완성차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이 내연기관차들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 또 중소기업도 많이 좀 투자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테슬라라는 회사를 들어보지도 못했죠. 네. 근데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2020년에는 50만 대를 생산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이 테슬라 이외에도 로컬 모터스니 이런 소형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다면 이런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냐. 과거에는 이제 양산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냥 획일적인 모델을 생산하고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은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좀 차별화된 모델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자동차인 어떻게 보면 맞춤형도 나와야 되고 예. 또 이제 소량 다품종 소량 생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 이제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을 모은다면은 뭐 완성차 업체 지금 한 10만 대를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2만 대, 3만 대 모으면은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40만 대, 50만 대의 충분한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예. 대신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각국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중소전기 자동차 업체들한테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시 이런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박사님 말씀에 예, 제가 덧붙이십니까? 짧게 예. 한 말씀 보태면 지금까지는 대기업 재벌들이 아니면 자동차를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엔진하고 미션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엔진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근데 자동차의 이제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이나 미션이 아니고 그 모터 배터리하고 모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는 갖다가 사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엔진을 개발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관심만 있으면 뛰어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면서 상당히 좀 희망을 갖게 되긴 합니다. 예. 그와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 이제 우리 시가 예. 최근에 저희 사실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품업체라든가 완성차 업체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 투자 유치 조례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예.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대규모 투자, 예를 들면 투자 금액 500억이라든가 고용 인원 300명 이상을 하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2%만 줬지만 이제는 5% 정도 주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5배 정도 저희가 이제 10% 정도 늘렸습니다. 5배 정도 늘리게 됐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는 설비 투자 금액의 5%만 지원했던 것을 7%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자동차 사업, 또 부품업체 유치하기 위한 제도 뒷받침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고요. 이 분야의 자동차 관련 업체를 집중화시키겠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 시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고 방침입니다. 예. 뭐 기대를 갖게 합니다. 뭐 저 중소기업들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게 되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초기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좀 돈이 좀 있는 아까 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초기에는 그래도 좀 국내 완성차 업체들 이런 데 좀 그렇습니다. 투자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예. 우리 시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현대기아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온적이지만 아마 현대기아차가 친환경 자동차를 국내 어디에 만들려고 하면 그 거점을 강조해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가 투자 유치한 조일용 자동차도 조만간 아마 조일용 자동차 법인을 아마 광주에 열게 될 것 같고요. 예. 인도 마인드라 자동차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테슬라가 상하이에 그 자동차 완성차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상하이는 우리 시하고 50분 거리입니다. 우리 시의 남도금형이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차는 유치할 수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핵심 부품이라든가 가격은 중국이 경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품질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분명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거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이 들어본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이름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또 혹시 국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까? 뭐 쌍용도 있고 삼성도 있고 등등등 이런 쪽은 별로 반응이 없는가 보네요. 우선 그 완성차를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예. 또 저희가 아쉬운 게 우리 광주가 그 국내 제2의 생산 도시긴 한데 그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자동차 완성차 엔진 공장을 우리 광주에 유치하면 좋겠다. 그럼 또 거기에 핵심 부품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양모 박사님께서 예, 그 문제는 말씀하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자동차 산업에서 부가가치는 이제 저 부품업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보면은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건 전자업체들이 하고 있죠. 예. 뭐 특정 업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뭐 예. 다 하시죠. 그리고 또 앞으로 전장 부품이 전기차 또 자율차까지 가면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지역은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전자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해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 문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예.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증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 관련 산업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표가 소형 전기 상용차를 조기에 상용하겠다 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기아 자동차가 지금 소형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것을 전기차로 개조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지만 개조를 하고 나서 물량이 늘어나면 고유 모델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또 부품업체, 또 이 전기 자동차는 3가지가 따라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 충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충전기 유지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양한 부가가치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전기 자동차의 생산 물량만 늘어난다면은 결과적으로 연관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 기대가 되는데 이런 쪽에 우리 저 오일구 원장님 뭐 기업 유치 또 그 관련 산업의 육성 이런 쪽에 혹시 우리가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말고도 어떤 쪽에 조금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과거의 우리 산업화 이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때 우리가 전혀 산업 기반 자체가 없던 시절에 세계 1위를 달성한 산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세계 1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골 국민학교 전교생 50명밖에 안 되는 곳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은 전교생 10,000명인데서 1등을 하는 학생하고 나중에 견주어도 뭔가 불굴의 열정이라든가 의지가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했었던 산업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태동하려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롭게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산업은 기계 산업이라기보다는 모바일 기기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이다 이런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요구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산업들이 세계 1위를 할 때 했던 전략이 글로벌 무대로 상대를 한다. 그리고 세계 표준을 향해서 전진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가장 당면한 요소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에 대한 기피 요인으로는 되게 임금 문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이 좀 낮지 않느냐. 뭐 여러 요인이 있어요. 왜 생산성이 낮아지느냐. 하여튼 그 생산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이 되느냐. 이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임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반값 임금, 이런 정말 발상의 대전환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경제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 정도의 큰 이슈를 우리가 화두로 광주가 먼저 제기했다는 것에서 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산성의 저하 문제는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듯이 혁신형 공장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보셨듯이 광주시의 적극적인 그 자세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토지의 무상 제공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뭐 스마트 팩토리 또 저 제도적인 개선된 인센티브 등등도 이야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노력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좀 위험 요소가 좀 있는 게 지금 아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뭐 인건비 부담 뭐 이거 기업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동철 위원장 이게 역시 또 뭐 핵심 변수이고 그러겠죠?
네, 뭐 우리 기업들이 성공에? 특히 예. 현대기아차가 지금 해외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무슨 임금만은 아닙니다. 예. 임금만 아니고 해외의 그 관세, 비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임금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 예. 중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 자동차 회사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금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아무리 임금을 낮추더라도 과거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가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리 임금을 낮춰도 그건 해외 생산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정말 그 투자하지 않으면 이 생존이 문제가 되는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R&D 안 할 수 없고 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데 측면이 있어서 임금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아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며칠 전에 그제인가요? 뭐저 일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위원회가 지금 모였어요. 이 명칭을 보니까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첫 회의를 가졌는데 민주노총이 조금 입장이 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노사민정 대타협 지금 다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혹시 이렇게 돼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도 본부장님? 예,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타도 그렇습니다. 예타도 시민의 열정 또는 각 사회 분야 전체가 모아서 시민의 어떤 전체적인 합심으로 극복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더 나은 일자리를 또 매연도 더 확장하고 예. 또 이제 예타를 했던 것처럼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경기단체, 시의회 모두가 좀 합심해 준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어떤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시야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뭐 계획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민노총 같은 데서는 이제 이게 뭐 혹시 임금의 하향 평준화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하향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아까 다행히 뭐 말씀은 뭐 물가 수준도 이야기하시고 또 또 다른 컨셉으로 주거와 문화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뭐 그런 컨셉들 뭐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부분들을 불식시켜 나가서 이른바 어떤 합의의 장으로 이제 끌어내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뭐 앞으로 어떤 이 부분에서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도 아마 제조업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방안을 찾기 어려운데 아마 강조형 일자리가 그 어떤 모델을 제공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번에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예.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광주 시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예타를 통과시켰듯이 어차피 이것은 광주 시민들이 합심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광주 시민들이 150만이 단결해서 뭔가를 유치하고 그걸 해내자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노든 사든 어느 누구가 그것을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실제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광주에서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아마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역 내에서의 어떤 넘어야 될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들을 잘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광주시나 또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에서 1분 내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이상배 본부장님? 예, 기업이 투자하게 되는 다양한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지역민의 사랑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정말 기아자동차 등 지역 기업을 사랑해 주시면은 지역은 투자 의욕을 가지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주 새로운 시작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쉽지 않은 길이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항구 박사님 예. 조금 설명을 좀 네, 해주실까요? 그동안에 이제 광주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홍보요? 국내 기업뿐이 예. 아니라 예.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돌아다녀 보면은 야, 한국이 굉장히 친환경 자동차에서 관심이 많대더라. 그리고 전자산업도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렇죠. 또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런데 잘 모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국내 기업뿐이 아니라 이 외국 기업들도 이 광주 지역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연관 산업을 좀 더 육성함으로써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면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100만 대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의 잠재력도 잘 홍보하고 또 광주가 여기에 거점이 되고 시작됐다는 점을 잘 홍보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오일구 원장님은 네. 이번에 그 100만 대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의 쾌거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저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예. 우리 한국 현대사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항상 선두주자였던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그 Think Different 그리고 Stay Hungry, 예. Stay Foolish 이것을 광주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것을 실천해 왔었던 그 결과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 우리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새로 창출하면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세계적 수준의 핵심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예. 그리고 국제 무대에 있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메이커들하고 우리가 교류를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나 완성 제품의 표준과 인증 분야를 세계적으로 선점을 함으로써 알겠습니다. 우리가 패러다임 세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세계의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광주 정신을 또 이야기하시니까 또 좀 생각났네요. 예. 우리 김동철 위원장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렵니까? 네,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가 될 수 있느냐는 결국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고 외부에서 말하듯이 저 이례적으로 저러는 거 아니냐 계속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무튼 이것을 광주 시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꼭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혹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고 광주를 어떤 새로운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네, 우리 오일근 박사 말대로요. 정말 광주가 정치적인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적인 어떤 새로운 그 산업의 슈프트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 광주.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긴 합니다.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그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그리고 그 열풍을 불어올 수 있는 힘 있는 불씨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